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제가 환갑을 넘겼고 그 다음에 한 30년은 공부하고 30년은 일도 하고 또 공부하고 읽고 쓰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지켜보고 또 5, 8년 개띠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또 결혼생활이나 자녀교육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성형가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좀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제 환갑 넘은 사람으로서는 이야기하기에 벅찬 것도 있죠. 그러나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 시행착오를 뭔가 다른 사람은 덜 겪도록 그리고 제가 거기서 지혜와 통찰을 어느 정도 배우고 그리고 지식과 경험도 축적한 게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인생을 얼굴처럼 멋지게 성형하자 그런 차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60년 인생을 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신중하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면 들을 만한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뭐 쪽편집이라든가 그런 거 안 하고 경청하는데 사고력이 필요하고 또 말하는데도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하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들으면 답답한 게 아니라 뭔가 곱씹을 게 있고 그리고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는 게 감사할 일이다. 인생 자체가 감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역시 제가 쭉 진행하고 있죠. 이 필통인데 연꽃이네요. 연꽃 그게 불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연꽃인데 이렇게 필통에도 많이 조각을 했네요. 아주 크게 작은 필통인데 크게 조각을 도듬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필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필통처럼 또 특색 있게 뭔가 그 색도 자연색 그대로 대나무색 그대로 살려서 멋지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도 또 가다듬으면 더 좋고 연마하면 할수록 또 늦으면 늦은 대로 절차탕마 대기만성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향유를 하면은 감사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 거리에서 돌아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감사라고 합니다. 땡큐. 그래서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도 감사가 상수에 하고도 남으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굴러가는가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거리에서도 그렇고 교실에서 아주 많이 듣는 게 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아무 인상 쓴 이 험악한 얼굴 그리고 차에서 이 막 그 화내는 거죠. 싸납게 울리는 경적 소리 그런 걸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느냐? 생각하면 분노할 일, 뭐 불안하고 내일 알 수 없는데 감사할 일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면 태어날 때부터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되게 정자가 경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1등하는 정자가 난자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그런 설을 편 사람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 또 나온 학설로는 그 정자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그 수억 마리 정자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팀 중에서 뭔가 그 수정할 수 있도록 자기 팀에서 뛰어난 정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 경쟁을 한다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회사에서도 여기저기에서도 팀장이다, 팀원이다 해서 팀 플레이를 하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쟁을 팀으로 물리쳤던 또 팀에서 대표가 됐던 경쟁을 했던 그리고 팀원 중에서 하나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그 팀원들 희생한 팀원들, 도와준 팀원들, 그 목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고 또 그 감사를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풀어내야 할 이유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팀원의 협조 때문에, 팀원의
희생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국 로또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수억 대 1에.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 그나마 남한에서. 그러니까 당첨된 일, 한국에서 남한에서 태어난 일,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일,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한다면은 아이 때 이렇게 양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정자가 수정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걷는 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수십 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AI, 천하의 로봇, 과학기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걸 전부 다 모아도 사람이 걷는 것처럼 그런 기계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걷는 게 뭐 아무나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묘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걷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작년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막 타다가 집에 두고 온 게 딱 생각나가지고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탁 튀쳐나가가지고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튀쳐나가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너무 그 잽싸게 빨리 튕겨나가려다가 이 종아리가 딱 그냥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뭐 몇 센치씩 걸었을 거예요. 이 집 앞에 걸어서 대개 한 5분이면 갈 곳을 아마 한 30분 이상 걸었을 거예요. 그때 야, 이게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그렇게 걸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막 시선이 의식이 되더라고. 야, 이 장애우들이 걸으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방어하면서 걷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그리고 노인들이랑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 한데 보름 정도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는 또 그때 바빠가지고 버스를 타고 뭐 그럴 일이 있었는데 느리게 타고 느리게 내리는 노인들에 대해서 제가 눈총도 주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막상 그러고 보니까 이 죽도록 힘들더라고요. 승하차하는 게. 그래서 야, 이 노인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 그 치료 며칠 한 번씩 받으면서 아,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라든가 그러면서 또 올해 어머니가 이거 수술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갔더니 아예 걷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른바 와상 환자라 해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그래서 어릴 때 이게 과외도 안 하고 그냥 몇천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가지고 배운 이 걸음이 이게 대단한 능력이구나.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걷다가 죽기만 해도 감사해, 또 감사를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걷는 게, 이게, 제가 이제 뭐, 환갑인자만 넘었는데도, 종아리 하며, 허벅지 하며, 무릎 하며, 허리 하며, 뭐 조금 안 하던 일 하면, 안 하던 운동하면, 여기저기가 근육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걷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고 감사할 일인가를 절감 또 절감했습니다. 제가 한 보름 동안 아프면서.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자각하고 제가 이렇게 젊은데도 벌써 이게 재빠르게 하다가 그리고 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렇게 돌발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 때 과외도 안 하고 배웠잖아요, 이 걷는 걸. 그래서 학교에 또 갔잖아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제가 또 혜택을 받아서 장남이라고, 오남 일례 장남. 이 한놈 밀어주기 작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작전에 우대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들, 딸 있을 때 대개는 아들, 또 위.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니 그 어려운 부모가 가르쳤으니까 그 위대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부모가 가르쳤는데 부모가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부모한테 그렇게 따질 때 저도 원망한 적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부모 가슴이 그때 가장 쓰러진다고요. 쓰라리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그렇게 따지고 들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제 자식 정이 떨어지죠. 그러면 희생해서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배운 거잖아요. 자기가 뭐 잘나서 공부 잘해서 남자라서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잘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형제들과 이렇게 열심히 아까 그 정자들이 경쟁할 때 팀을 이룬다고 하듯이 한 집안이 팀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일을 하고 저 같으면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가치관 선택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고 하늘이 또 무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2007년인가 일어난 사건이 있죠. 조승이라고 그 미국에서 버지니아 공대 그 아주 명문대 다녔는데도 32명인가를 이렇게 총기로 살해해가지고 아주 세상이 들썩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는 이민을 해서 역시 희생해서 아들,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자기보다 더 위대하게 살려고 잘 가르쳤는데 그 아들이 살해 대상 명단을 그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친구가 그 명단을 이렇게 어떻게 살짝 보니까 꺼내보니까 살해하고 싶은 사람 대상 1호가 아버지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감사해가지고 아버지도 시원찮을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고 그 돈에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마음 가는데 몸 가고 몸 가는데 돈 가고 돈, 맘, 몸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리고 좋은 대학 가니까 얼마나 감사했는데 얼마나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소문도 내고 저녁에 잠도 못 이루면서 가슴이 뿌듯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살해할 대상 1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물론 살해하지 않았죠. 대학에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왜 그랬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냐고요. 이게 집집마다 비슷합니다. 어머니하고는 말이 통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생들 사춘기에 이르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상담할 사람 또래죠. 또래. 그 다음에 어머니나 아버지는 스스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마 내 아들이 나한테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상담하리라 생각한 사람이 한 5, 60%쯤 돼요. 근데 조사 기관마다 여러 가지지만 대략. 근데 실제로 그런 맘먹은 자녀는 아들은 특히 5% 안팎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명 있으면 아들이 1명 정도 아버지한테 고민을 이야기해도 아버지와 상담을 해도 자기가 비난 안 받고 치부를 드러내도 그것으로 자식을 인질로 안 잡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한테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5% 안팎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대화 대상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아버지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 새끼를 잘 키우려고 돈과 자녀가 자기 인생의 핵심인데 자녀는 자기를 대화 상대로도 안 여기냐고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철들기 전에는 감사할 요인을 안 줘서 그런 측면인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이렇게 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상사한테 구사리 먹으면서 그리고 몸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면서 이런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다고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그렇게 또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한마디로 미리 그런 생색을 안 내야 되고 가부장으로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느낌을 감사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한국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한국식으로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녀관, 가치관 그걸 갖는 거예요. LA나 이런 데 가면 막 한국말만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는 그 뭐랄까 심각한 갈등을 할 수 있는 문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적응하려면 정말 힘든 그런 세계에다 막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인만 와도 그냥 말이 안 통해가지고 겁먹으면서 미국인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는 1.5세대, 2세대만 해도 거기에서 이제 오는 그런 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아버지는 공감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편해서 그러지 네가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적응 하나 모르냐? 응? 사나이가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지 하면서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기는커녕 공경에 오히려 빠뜨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니까 아버지는 대화 상대도 아니고 말해봤자 본전도 못 건지고 무섭고 아버지야 속내가 그랬겠어요?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나 자녀는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유친 조선시대 같으면 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도 상하 질서를 잡으려고 하면서 가부장으로서 자녀를 부하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친해지겠어요? 친구라는 것은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해야 된다고 했는데 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반증이죠. 그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가 감사하도록 하려면 자녀가 어찌 보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려면 부모도 자녀를 어찌 보면 존중해야 되죠. 적어도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죠. 친구면 막 올라타니 친구면 배신하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친구처럼 어찌 보면 허물 없이 특히 아버지들이 내가 사나이로서 먼저 걸어봤다. 내가 남자의 일생을 너보다 잘한다. 그리고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자녀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우리 아들들은 한 주에 통닭 한 마리씩 먹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통닭이 있는가도 몰랐어요. 조금. 그 이야기 해야 알아들어요. 보지도 않은 그 세월을.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떻게 컸는가 봤잖아요. 본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안 본 사람이 옛날 얘기 해봤자 알아듣냐고요. 못 알아듣잖아요. 물론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이 아들은 때를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자식인데 그걸 질투를 하겠습니까? 시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그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는 게 그렇게 오해를 불러와가지고 얽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감사를 늘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물론 범사에 감사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 그랬는데 이 긍정도 무한긍정을 하면 안 되고 감사도 무한감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긍정의 배신, 교육의 배신, 감사의 배신 그런 측면이 있죠. 너무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때로는 그래요. 배신도 할 때는 배신해야 되고 분노도 해야 할 때는 해야죠. 늘 감사하면 어떻게 삽니까? 원망도 할 때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부모를 원망하고 부인을 탓하고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것 그걸 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남을 탓하면 남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면 자기는 편하죠. 그러나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개발하지 않죠.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기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나 원망하면 타인 책임이 되잖아요. 자기는 편하죠. 책임을 전가하니까. 그러나 자기 발전이 없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젊을 때는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사춘기 때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걸 어른이 받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 불안하지. 그래, 세상 불공평하다. 그래, 화나지. 그래야 되지. 조그마한 것이 벌써부터 화낸다고. 조그마한 것이 벌써 불만 덩어리라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고. 그렇게 하면 얘기를 안 는다니까. 입을 딱 닫아버린다니까. 입만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되죠. 가와 만사성. 감사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내 새끼라서 참 감사하다. 내 새끼로 태어난 거 참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부모로 이렇게 만난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같이 살게 돼서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다쳤는데도 이렇게 손가락 조금 다쳐서 감사합니다. 감기 정도 걸리는 걸로 넘어가서 폐렴으로 안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화낼 일이 줄어들죠. 이런 부인 만나서 이런 남편 만나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바람을 피고 어떻게 돈 좀 벌어왔다고 생색을 내고 처자를 무시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오늘은 인생 자체가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정자에서 이렇게 엄마 자궁에서 궁궐 속에서 나온 우리는 왕자요 공주다. 그리고 우리는 걷는 것, 이게 천하에 없는 기계들도 못하는 건데 역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걸 우리는 과외도 안 하고 내 스스로 배웠으니 얼마나 위대하냐. 이 걸음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도록 감사하자. 그리고 운동을 하자. 찡그리고 운동하면 운동 되겠습니까? 찡그리고 밥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자기 좋고 남 좋죠. 그래서 오늘은 원망 말고 남 탓 말고 그 인간 남을 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와 함께 여러분들도 인생을 멋지게 성형해서 감사할 일이 넘치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